가을이가 시간은 여기서 많이 단축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그건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빠르게 풀어야 되는 방법부터 설명해주면 1번에서는 뭐 찾아야 될까? 그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야지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건 근데 누가 봐도 답이 아니야. 왠지 알아?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어떤 유형의 발표야? 그치, 소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는 논설, 설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아예 틀려. 그래서 사실 1번을 골랐으면 쌤 바보라고 놀리려고 했는데요. 1번을 고른 사람은 없더라고. 아무튼 네. 그래서 이거는 글의 내용 자체가 틀리니까 일단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나머지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요약하고 있대. 근데 이거는 1, 2번은 둘 다 글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어서 얘네들은 찾기 오래 걸려. 그래서 얘네들은 맨 마지막에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3번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험을 환기한대요. 이거는 그치? 어제 급식에 나온 해가지고 여기 바로 나와져 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거를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나머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 비언어적 표현 사용한 부분 어디 있을까요? 비언어적 화면 제시도 아닌데? 오른손을 내밀. 그치, 여기 오른쪽 부분, 여기 하단 부분에 오른손을 내밀며 라는 비언어적 표현이 나와져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진우만 혹시 모를까봐 비언어적 표현 말고 또 뭐 있니? 그치, 그리고 그치,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지민아, 표정을 찡그리며 이런 거는 어떤 표현에 해당될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되죠. 왜냐면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제 준언어적 표현은 억양이나 말의 목소리 크기라던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되죠. 아무튼 근데 이제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거는 보통 글 처음, 중간, 끝부분에서 어디에? 그치, 처음 부분에서 하는데 처음 부분에 비언어적 표현 사용해서 안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사용되어 있지만 순서를 언급한 부분이 틀려서 4번은 아니었죠. 자, 이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문자답은 있거든. 개념 설명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리게 됐었던.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한 20초 안에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아무튼 그럴게요. 넘어가서 2번 볼까요? 자, 2번에서는 1, 2로 나뉘어져서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지. 자, 자료 1부터 볼까요? 이 문단. 자, 기억 자료는 뭐래? 그치, 지주시 양식 방법의 특징은? 얕은 물에 가서 지주 꽂아. 그치, 어떻게 하는지 김발을 매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특징. 그치, 왜? 이거 살균작용. 그치, 광합성과 살균작용 활발해져서.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더뎌요. 그치, 생장 속도가 더디다. 이 내용들을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은 그럼 니은 자료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치, 얘의 특징. 긴발을 매달아서 다음처럼 막 이렇게 잠기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져 있고요. 특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단점. 개병. 그치, 개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있대? 긴발 뒤집기. 그치, 긴발 뒤집기 작업이라는 노출 불효시 양식 방법이 나와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에 맞춰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번에 4번이 답이라는 거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는 왜 이게 아닌지가 중요하지. 맞춰볼게요. 대열아,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일단 긴발 뒤집기는 그치, 자료 2에 대한 자료이니까요. 틀려버렸어. 네, 대열이 시켜놓고 내가 말해버렸네. 2번은 진짜 대열이 시킬게요. 2번은 그럼 대열아 왜 틀렸을까? 네, 다른 사람도 시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네. 대열아, 개병 이거는 뭐에 대한 자료일까? 개병과 관련된 거.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니은의 자료 1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개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니은과 관련된 자료로 해야 되니까 니은의 자료 2를 제시해야지 되죠. 그치? 자, 지민아 3번 어디가 틀렸니? 안 풀었지 참. 네, 가을이가 대신 얘기해 줄 거예요. 자료 2에 하나. 그치, 이거 자료 1인 거. 그래서 얘는 각각 자료 1과 2에 대한 내용이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맞춰서 풀 수 있으니까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출 수 있죠. 4번이 가장 적절했고요. 5번이 좀 내신 같은 걸로 나왔을 때 활용할 가능성이 좀 크죠. 너희가 주관식을 나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해요. 자, 긴발의 유무로 1, 2를 구분할 수 없어.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1, 2를 나눌 수 있을까? 지주식과 분류식.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 분발의 유무. 긴발의 유무는 안 돼. 왜냐면 둘 다 긴발이 묶어서 하는 거니까 긴발의 유무로 얘네 둘을 나눌 수는 없어. 생장 속도? 보통 특징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관련해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햇빛의 노출 정도라던가 햇빛의 노출 여부 이런 것들 같은 것들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광합성 살균작용이 활발한 이제 기억과 관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니은 자료로 비교해서 보면 되니까 이런 기준 같은 거 정확하게 뭔지도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거를 보통 물어봐. 그래서 이제 수특 쌤이랑 문제 지문 나갈 때는 이런 문항글도 좀 많이 분석을 하면 좋겠죠. 네, 3번에서는 5번이 답이었는데요. 이건 둘 다 추론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넘어가 볼게요. 네, 안내문 이제 대화랑 안내문 나와져 있는데 얘는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어. 가를 정확하게 읽고 이거 바탕으로 나 비교해서 풀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이런 얘기들 있잖아. 이거를 키워드로 맞춰서 이제 찾는 방식으로 해도 되죠. 이제 너희들 잘하니까 너희들이 편한 방식대로 풀면 돼. 근데 이제 처음 연습할 때는 가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두면 좋죠. 그래서 하나씩 봐볼게요. 자,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도입이 되어져 있었대? 그치? 도서관의 전파식별 시스템 설치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락별로 나누면 좀 되지. 여기서 단락별로 나눈다라는 거는 그 중심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의 방식이야. 전에는 어떻게 됐어? 반납을 하려면 줄을 길게 서야 되고 바코드를 찍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대? 여러 권을 동시에. 그치,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특징도 있대요? 점심시간 말고도 개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점심시간 외에 개방도 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그치, 장서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 효율적이야? 그치, 도서부 입장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후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전과 후가 비교돼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후에 대한 얘기를 적절하게 이해했으면 좋지.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동시에 대출할 수 있다더라, 반납할 수 있다더라, 개방 시간 늘어난 거, 그리고 도서부 입장에서 장서 관리가 효율적이다라는 거. 특히 얘들아 주체를 잘 찾아봐야 돼. 누구 입장에서 효율적이야? 도서부 입장이잖아.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나와? 학생들의 책을 찾기 쉬워졌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학생들이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러면 틀리지. 주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주체 같은 거는 명확하게 호응시켜서 일단 맞춰서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아무튼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찾기 쉬워진 결과랑 관련해서 눈에 잘 띄는 책을 서가에 배치할 수 있었어 라는 얘기가 나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후에 어떤 변화 과정이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를 적절하게 읽어냈으면 편했죠. 자, 뒤에 볼게요. 자,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 그치, 안내문을 써가지고 붙여놓자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어. 그래서 안내문에 어떤 얘기 들어갈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안내한대? 그치,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는지를 밝히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지고 있죠. 첫 번째,
자가대출 반납기랑 관련해서 이제 편리성, 그리고 학생증이 없어도 반납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경보음이 울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표시한 내용들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했으면은 문제 이제 비교해가지고 풀기가 용이했었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를 정확하게 읽어냈으면은 나머지는 뒤에 있는 지문은 내가 지금 읽지 않아도 문제 풀면서 접근하는 식으로 봐도 되고요. 좀 편하게 본인이 푸는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죠. 네, 일단은 문제부터 바로 볼게요. 4번부터 넘겨서 보면은요. 일단 여기에서는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찾아야 돼? 그치? 아이고 잠깐만.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1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 A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미안해. 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면은 이제 장소 관리랑 관련해서 그 가에 있었던 내용 참고해가지고 들어갈 내용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죠. 이거는 괜찮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왜 답이 될 수 없을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기대 효과일까? 이거 학생들에 대한 기대 효과인 거잖아. 그래서 도서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관련된 특징으로만 틀리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학생들과 관련한 거랑 이제 내용이 틀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 특히 도서위원회랑 관련한 기대 효과가 1번이 가장 적절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그럼 왜 틀린지 알겠어? 네. 넘겨서 또 봐볼게요. 5번 넘겨가서 A랑 B 해봐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절충. 얘들아 이 절충은 이제 이런 글 제외하고는 다 틀려요. 절충은 어디서만 나타날 수 있을까? 효과적이니까. 보통 한번 생각해봐. 논제, 찬반 이런 건 어디서 나와? 그치? 토론에서 나오잖아. 절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디서 나올까? 얘는 협상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절충이라는 키워드를 딱 본 순간 얘는 협상인과 관련된 지문이 아니니까 당연히 틀렸구나 라고 접근해서 이해해도 돼요. 한 번도 이 절충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른 이런 글의 유형에서 봤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절충은 무조건 협상과 관련된 걸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협상이 뭐니? 이걸 들어달라. 그치? 너희도 협상 많이 하잖아. 학원에서도 숙제 줄여주세요. 안 돼. 쌤 이만큼 낼 거야. 이런 거 협상 같은 것도 하잖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고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려고 가져왔어요. 협상. 일단 화면으로만 한번 이해해볼게. 일단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얘들아 협상의 목적 비교하기 전에 토의, 토론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토의와 토론과 협상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대화의 유형인지부터 맞춰볼게요. 토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지? 왜 학급 회의 이런 거 토의잖아. 네. 학급 회의 이런 거 왜 해? 그치?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반티 뭘로 맞출까? 이걸로 하자. 이게 제일 예산적으로도 학생들 만족도로도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딱 맞추는 그런 반티 같은 거 정하는 거.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의를 해요. 토론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할까? 내 의견이 맞아. 그치. 내 의견이 맞아. 설득을 목적으로 하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서 내 말이 맞다. 내가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니까. 자, 그럼 협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 이득. 정확하게 누구의 이득일까? 자신? 그치. 얘는 양측의 이득. 이익을 얘기해요. 양측의 이득. 그럼 이 협상만 왜 양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겠어? 그치. 둘 중에 한 명만 만족하는 협상은 협상이 결렬되고 협상이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좋은 협상이에요. 그럼 예시로 한번 들어봐 볼게. 보통 가격 협상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가격 협상 같은 거. 자, 그러면 내가 판매자라고 해보고요. 판매자가 내가 물건을 10,000원에 팔려고 해. 근데 구매자는 얼마에 사고 싶어 한다라고 할까?
5,000원에 한다라고 할게. 그럼 얘들아 협상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보통? 절반. 그치, 절반이 7,500원으로 결정되겠지. 근데 얘들아 협상이라고 하는 거, 가격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안건이 하나잖아. 안건이 하나야. 그 얘기는 뭐야? 가격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판매자가 아니야, 나는 7,500원에 못 팔아 이러면 10,000원에만 무조건 팔 거야. 그럼 협상이 결렬되지. 이 구매자도 나는 5,000원에 무조건 살 거야. 7,500원 안 돼. 5,000원에 살 거야. 이러면 협상 결렬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안건이 하나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거는 맞춰서 특징으로 한번 적어볼까? 예시는 지어놓고요. 자, 특징, 협상의 특징 한번 적어볼게. 안건이 미안해요. 단일 안건이라고 쓸게요. 단일 안건이면은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져요. 단일 안건은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치. 그러면 얘들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여러 개. 그치. 그래서 복수 안건을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랑 숙제 가지고 이렇게 협상할 때 숙제 줄여주세요 라고만 이제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복수의제를 만들어야 돼. 숙제를 줄여주시면 수업을 열심히 들을게요 하면서 다른 이제 안건을 가져오면 좋지. 숙제랑 관련해서만 하면은 이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제 숙제 줄일 수 있겠지. 네, 아무튼 그래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협상 전략 이거는 화면으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어차피 문제에도 나와져 있어서. 네, 일단은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처럼 양측이 다 이제 시간과 자원이 다 충분할 때 이럴 때는 서로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모색하는 게 좋죠. 이건 이해가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합의안에 도출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 절충은 이런 말에서 많이 나와.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막 얘기하기 자원도 부족해.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 그래서 절충은 이런 개념에서만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협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다른 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충 나오면 틀린 거 무조건 찾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때는 최대한 내가 양보해 주는 게 좋대요. 근데 이거는 들어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죠. 또 볼게요.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이거나 오히려 협상을 하는 게 손해일 때는 최대한 유예하는 게 좋대요. 유예하다 무슨 뜻이야? 밀어요. 그치? 최대한 미루는 게 좋대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내용 참고해서 이따가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따가 가기 전에 풀 시간도 다시 줄게요. 그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문제 해설은 해볼까? 네. 자, 그러면 얘들아 6번 바로 넘어올게요. 6번에서는 이거 왜 4번이 답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이게 경보음이 울렸을 때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 분실과 관련해서 경보음을 이제 제시해가지고 분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이제 틀린 답으로 골라낼 수 있죠. 네, 7번 넘어갈게요. 얘들아 7번에서는 이거 많이 좀 어려웠나? 5번이 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봐봐.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은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 달리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돼. 그래서 얘랑 얘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나요? 얘거나? 네. 그래서 보면은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면서 먼저 해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과정이 나와져 있지. 그치? 근데 도서 배치는 어때요? 특징만 설명. 그치? 그냥 관련된 특징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번이 5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좀 시켜볼게요. 자, 가을아 1번은 왜 틀렸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치? 시간의 흐름이 틀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진우야 2번은 왜 틀렸을까? 공통점. 그치? 과거랑 현재 사이 공통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쓰는 거니까요. 네. 지민아 3번은 그럼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제출 가능 시간 응. 때가 응. 문제점을 밝히지 않았어. 그치. 그냥 시간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만 언급된 거니까 이거랑 관련된 문제점이 틀리죠. 예건이도 괜찮니? 네. 그러면 대열아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현상의 원인. 그치. 이게 현상의 원인을 먼저 분석한 이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맞춰서 정확하게 풀어보면 되죠. 네. 8번 넘어가서 얘들아 얘는 2번인데 얘는 아마 틀린 사람들 나를 고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에 있었던 내용을 이것을 기준으로 고치는 거야. 이 방향을 아마 착각해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2번이 답인 이유는 안내문을 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목적을 추가하자라고 되어져 있잖아. 하지만 이미 안내문을 쓴 목적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었던 거. 네. 이런 건 좀 더 많이 풀어보면 이런 건 좀 쉽게 맞추니까 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넘겨서 얘들아 90, 11 중에서 틀린 것만 쌤 해설하려고 하거든? 몇 번 혹시 틀렸나요? 11번 몇 번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11번에 2번. 11번 2번 10번 3번. 9번은 4번. 다 맞았니? 이거 11번 하나 틀렸어. 아, 진짜. 아하. 일단 9번은 내용 최대한 맞춰서 읽어보면 4번이 답인데, 네, 진우가 틀린 것 같아서 일단 해설은 가축할게요. 진우 그러면 이거 왜 4번이 답인지 알겠어? 이유가 안 나와. 그치, 홍보가 미흡한 이유는 제시돼. 그냥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 해결 가능한 방법만 언급된 거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10번은 되게 빨리 풀 수 있었다. 왜냐면 여기 두 가지만 내용으로 찾았으면 돼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의 활동의 종류와 이게 도움이 되는 점, 이 두 가지가 드러난 걸 찾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거 활동의 종류가 안 나타난 거는 몇 번 선지인가요? 2번 안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치, 4번도 안 돼요. 활동 순으로 중요하다 이거 틀리잖아. 5번은 맞죠? 네, 여기. 그래서 1, 3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되는 점 들어가 있는 내용 찾으면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죠. 1번이랑 한번 고민했거든요. 1번에 도움이 되는 점이 안 나오니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인데 이게 지문에서 이거랑 관련해서 찾아야 돼. 이거랑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야지 이거랑 관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찾으면 그건 틀리니까. 최대한 지문을 이해해서 그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해 가나요? 네. 11번은 왜 틀렸을까? 얘들아 일단은요. 네, 친구 1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친구 2는 통일성과 관련된 얘기를 관련해서 삭제한다 이런 얘기가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일단 해석해줄게. 네, 일단 친구 1은 잠깐만. 그치.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직접 문단과 이어지도록 지자체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하였다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 개발 쪽. 일단 여기서 달라진 내용도 한번 맞춰서 해볼까요? 일단 여기 고쳐 쓴 글이랑 여기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는 찾아봤어? 찾아봤는데요. 응. 모르겠었어요. 일단은 이거 먼저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지자체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 이거는 어디에 나와져 있어? 여기에서는. 그치? 지자체랑 관련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제 개발 이렇게 관련해서 나와지고 있죠. 그럼 이거 여기 고쳐 쓰기 전에도 내용으로 나와져 있는지 한번 비교해볼까? 여기 뭐라고 나와져 있나요? 지자체에서 개발한다. 똑같이 있어. 그래서 얘는 추가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1번을 틀렸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추가한 게 아니야. 이미 있어. 네. 그치. 그래서 얘는 네, 틀린 그림 찾기를 이제 못한 거죠. 네. 그치. 어떤 느낌인지. 네. 자, 2번은 그럼
그럼 얘는 일단 2번 답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3번부터 일단 아닌 것만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3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를 그 전체 내용과 얘들아 그 전체 내용과 부합한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통일성과 관련된 얘기가 되어야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친구 2로 바꿔줘야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네, 4번. 자, 국가유산 이 필요성은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므로 친구 의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럼 이건 어디가 들렸을까? 네, 캠페인의 필요성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앞에는 뭐라고 있어? 여기 캠페인 똑같이 나와져 있어요. 똑같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했다라는 내용이 틀려지게 되죠. 네. 그냥 똑같으니까. 네. 5번에서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친구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게 틀린 이 참여 방법과 관련해서는 맥락에 맞지 않아서 삭제한 거지 주제랑 관련해서 이제 맞지 않아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 조건이 틀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내용이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틀린 글 찾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을 계속 틀리는 사람은 아예 그 비교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그거를 본인만의 방법으로 좀 표시를 해둬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아